여러분 2026년도 경제성장 전략이라 그래서 1월 9일이네요. 예, 며칠 전에 요게 지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하게 원래 매년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데요. 올해 정부 방침은 이렇구나.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한번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면 좋을지 요거까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여기 관계부처 합동해가지고 요 지금 경제성장 전략, 성장 전략 해가지고 요 자료가 몇십 페이지가 됩니다. 되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뭐 다른 거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우리한테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동산 쪽으로 그러한 것만 좀 추려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벌써 경기 반등, 증시 사상 최고, 민생 회복 등 가시적 성과 달성. 여러분 요즘에 주식 때문에 그래도 조금 설레는 요즘을 좀 보냈었죠. 저희가 예전에 우리 문정부 때도 이런 사이클이 한번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도 주식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막 몰려갔다가 또 더 문정부 이전에 코인 기억나요 여러분? 그때 또 코인으로 막 갔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그거 갑자기 잘못되니까 또 딱 부동산으로 왔다가 이게 항상 원래 이랬었어요. 예. 요즘에도 또 어떻죠? 원래 부동산에 쭉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재개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근데 주식이 갑자기 삼성전자가 갑자기 10만 원을 막 찍고 막 넘어가고 SK가 막 역대 또 막 난리 나고 막 이러면서 주식 살아나고 막 이러면서 또 그쪽으로 또 막 갔다가 또 작년 또 재작년 어땠어요? 코인이 좋으니까 또 코인으로 막 갔다가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으로 코인으로 벌어도 항상 이게 든든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언젠간 또 떨어질 것 같은 부담감들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생기면 이 돈을 빼가지고 부동산을 한두 개 이렇게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 이게 재테크 전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으로 급격하게 갑자기 돈을 버신 분들이 빌딩도 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주식의 상승장이 계속 갈까요?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언젠가는 또 빠질 날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재테크하는 건 중요하되 한쪽으로 편중된 재테크 방식은 여러분들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까지 하시고 싶고요. 경기 그래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내용 나오고 있죠. 증시는요. 상법 개정,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 효과로 코스피 사삭 첫 4천 돌파. 예, 그리고 지속 상승하고 있고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참 저도 감사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경기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만큼 중소기업들도 대기업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면 또 막 더 많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양지 창고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오늘 매수 문의가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확실히 지금 경기가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민생은 또 어떠냐? 소비 쿠폰 등 추경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며 내수 연간 서비스업 중심 고용 증가폭 확대 했는데 요거는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뭐 지표가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요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쁘다는 얘기보단 좋다는 얘기가 더 많으니까 뭐 대한민국 잘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행히 제가 특정 당을 막 저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죠.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잘 방어하고 있구나. 참 좋다.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좀 감사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시경제로 봤을 때는 경기는 이제 소비 개선이 또 건설 부진 완화 등으로 26년 2% 성장, 물가는 내수 개선 등 상방 요인에도 국제 유가 하락으로 26년 21% 상승 전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 이거 진짜 유가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자동차를 처음 탔던 게 20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도 제가 기름값을 1,600원 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도 20몇 년 동안 이렇게 올랐고, 주식도 이렇게 올랐는데, 기름값은 별로 안 올랐잖아요, 여러분. 그죠?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그동안 우리가 기름 거기에 50%가 세금이었다면서요. 아세요, 여러분?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조금만 조절해도 이거 가격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이렇게 되짚어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예, 정말 다른 거 물가 뭐 밥값 오르는 것처럼 우리 20몇 년 전에 4,000원이면 한 끼 먹었잖아요. 예, 점심에. 지금은 10,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름값이 그때 1,600원이었는데 지금 3,000원, 막 3,200원 기름값 리터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부담됐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우리 형님, 누님들이 대한민국을 잘 꾸려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자주 이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잘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닐까.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부 여러 가지 붙잡아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다시 한번 우리 형님 누님들한테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잠재 성장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맞아요. 이건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예, 양극화, 대기업 IT 편중 성장되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는 동네 상권이 아니라 글로벌로 상대로 개인도 글로벌로 팔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데들은 매출이 너무 높고 너무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너무 안 돼요. 이 양극화. 여러분 옛날부터 양극화 심하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극화는 계속 벌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가 개인들이 감히 어떻게 글로벌로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이 온 거잖아요. 얼마나 기회의 땅입니까? 얼마나 기회의 세상이냐고요. 양극화는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양극화도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 양극화는 더 이상 앞으로 좁힐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좁혀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절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간혹 대출 받으면 안 돼, 주택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걸 잘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으로 소득, 자산 양극화 심화. 하하, 뭐 이런 지표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는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리스크는 부동산 가계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 부동산도 가계부채가 있는 분들은 있고요,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이거 좀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부동산이 더 여기서 하락할 것 같으면 대출 안 받죠. 근데 모든 지표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출 받아서라도 사지, 어떻게 이걸 안 삽니까? 안 사게끔 분위기 조성이 돼야 안 사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야죠 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개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건이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고 싶어 하는 수요는 끊임없이 또 발생할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현 상황을 이해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 촉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거 이제 나온다 하는데 이게 뭐 짜잘하게는 발표가 되는데 정말 대규모 뭔가 정말 이게 민심이 흔들릴 정도로 야, 이 정도 공급량이면 부동산 잡히겠다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빡 와야 되는데 빡 온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발표를 이번 달 말에 뭐 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걸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3기 신도시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3기 신도시라는 게 이게 수도권 이 3기 신도시 이게 도대체 몇 년도에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문정부 때 나온 거예요. 문정부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택 공급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다. 공급 걱정 없다. 라고 막 했었는데 민주당 그때 이제 당 그 슬로건이었죠. 네, 아니다. 근데 이제 김현미 장관이 되면서 또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공급이 필요한 걸 느꼈습니다.
예, 바로 백기 들고 문정부에서 공급을 추진하게 됩니다. 너무 오르니까 어떤 규제를 해도 너무 올랐잖아요, 그때. 그래서 3기 신도시 조기 분양을 발표했었어요. 자, 막 광명 시흥지구 또 어디에요? 저기 막 남양주 거기 막 거기 또 저기 막 여기저기 발표했잖아요. 근데 선분양했죠? 예, 다른 거 당첨돼도 이거 또 괜찮게 해줄 테니까 해라. 왜냐면 공급의 분위기를 막 느끼게 해주려고. 근데 그때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다 말장난이다. 최소 10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진짜 10년 걸렸죠? 여러분 그때 기억나요, 여러분? 네? 진짜 10년 걸렸어요. 지금 3기 신도시 제대로 공사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또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실효성 있고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뭔가 정말 우리가 민심이 흔들릴 정도로 와닿는 어떤 공급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또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하나 밑에 요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야, 이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토목공사부터 해가지고 막 철근 넣고 CPI 공법으로 전봇대 같은 거 막 안 무너지게 외벽 박고 막 하나 올리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기간도 보통 한 1년 걸려요. 4층짜리 작은 거 지어도. 왜냐면 설계 뜨고 인허가 받고 근데 오케이 사인 떨어지고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뭐 등기하고 뭐 이러면 빨라도 1년이에요. 빨라도. 예. 뭐 그런 건데 이 모듈러로 하게 되면은 몇 개월만 뚝딱이에요. 예, 진짜로. 그래서 요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안전하게 잘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특별법 제정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빨리빨리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요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발표 내용에 맞춰서 또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좋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도 얘기를 해볼 텐데 요거는 일단 보류입니다. 진짜 좀 공급이 될 만한 뭔가 획기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수급 관리 해가지고 수요 확충 3종 패키지 해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양도 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 미포함하겠대요. 예? 근데 이 보나 마나 인구 감소 지역을 우리가 사고 싶냐고요? 예?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까지 주택수 미포함 시켜준대요. 양도 종부세 부과 시. 양도세 중과도 제외시켜주고요. 대박이죠? 예. 근데 이게 수도권이어야지. 그러면 자, 이것 때문에 지방에 있는 9억 이하하고 4억 이하 가격이 막 오를까요? 안 올러. 안 올러. 그죠? 예. 여전히 아무 혜택도 없지만 수도권이 괜찮겠죠. 예. 자, 지방 미분양 해소위에 CR 리츠 세제 지원 연장 25년에서 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 환매 보증제 도입을 통해서 지방주택 수분양자가 주택 매입 리츠의 분양주택에 환매 가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리츠로 만약에 법인으로 만약에 주택을 하게 운영하면은 이런 혜택들을 주겠다 이거예요. 취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및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해주겠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 막 사라. 미분양 물건 사라. 한 개 사면은 뭐 주택수에 포함되고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알았어. 그럼 법인 리츠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 좀 사. 세제 혜택 줄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방에 있는 미분양, 이거 부동산 뭘 좀 아시는 분들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도 살까요? 물론 진짜 많이 깎아주면 사겠죠. 근데 진짜 많이 깎아줄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4억에 분양하던 건데 이걸 한 뭐 5천에 판다 그러면 저라면 사요. 근데요, 이거를 분양했던 그 건설사에서 4억에 분양했던 거를 과연 5천에 팔까요? 그런 일은 없다고 봐요. 그런 일은 없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매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놀라운 일들까지 벌어질지도 몰라요. 근데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뭐 4억짜리 하던 거를 1억에 팔 바에 어떻게 하면 돼요? 차라리 그냥 3억 전세 줘버리는 게 나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보단 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싸게 살 생각으로 진짜 한 5천 1억에 살 생각으로 찾아봐봤자 별거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예, 실효성이 없는 어떤 이런 혜택들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가액 기준 상향 6억에서 7억 원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별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요. 예. 자,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바꿔 얘기하면 다주택자들은 여기만 풀어준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색깔 있는 데 있죠. 요런 데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이거든요. 여러분 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미분양이야. 영주시, 봉화군 막 미분양이에요. 아파트. 살 거예요? 거창에, 장수군에, 함양군에 살 거냐고요. 약간 좀 이게 현실적인 어떤 그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미분양 주택 추이 한번 볼까요? 예, 뭐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은 뭐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방은 여전히 뭐 똑같습니다. 예, 지금 작년 10월이나 25년, 재작년이죠. 24년 10월이나 25년 10월이나 이 지금 미분양은 뭐 줄을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수도권은 공급 플러스 규제 때문에 지방은 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런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지방은 주택 활성화를 이렇게 혜택들을 많이 주니까 앞으로 지방 거래가 많아질까요? 아니겠죠.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실효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옮겨갈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저도 이 혜택 때문에 내가 지방에 있는 거 사야지라는 마음은 일단 저도 안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안 들잖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수도권은 공급을 많이 할 거고 또 계속 규제할 거니까 여긴 안 좋아질 거야. 하지 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지방 거 하게끔 내가 혜택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지방 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 듣고 우리가 지방 거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수도권 할 거잖아요. 이래도 수도권 할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시장은 움직일 거다. 이 시장은 그대로 이렇게 움직일 거다. 여러분 마음처럼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정부 규제 때문에 원래 한 6분 들어오던 것도 진짜 한 10분 들어오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물건들이. 아파트 특히. 그래서 저는 거꾸로 수도권 하라 그랬잖아요. 저 사실 우리 전문가분하고 오늘 낙찰 받았어요. 네. 이게 제가 직접 조사한 건데 소액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9천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지금 이 와중에도 그냥 급하게 팔 거면 1억 2,500이면 급하게 팔아요. 아니 여러분 이 규제랑 지금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가니까 이 방향에 맞춰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규제가 있어도 어떤 완화책이 있어도 어떤 지방이 혜택을 주고 어떤 규제로 막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지금 시세보다 싸게 9천만 원에 낙찰 받아서 그냥 1억 2,500에 팔아가지고 한 2천만 원 순수익으로 내 주머니에 챙기면은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어차피 우리가 막 몇십억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리츠법인 만들어가지고 뭐 지방에 있는 미분양은 몇십 개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방에 있는 9억 이하 주택 사가지고 세제 혜택 보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내가 몇 천만 원 있잖아요. 그럼 몇 천만 원으로 몇 천만 원짜리 낙찰 받으세요. 그리고 매도해가지고 2천만 원 목돈 만드세요. 그럼 내 재산이 또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7천만 원으로 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또 그런 거 받으세요. 그래서 9천만 원 만들고 1억 만들고 2억 만들고 5억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게 경제라든지 뉴스, 시사 상식 참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근데요. 이 공매 시장으로 낙찰받고 매도하고 돈 벌고 이런 거는요. 이런 규제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1억 몇천에 팔리는 과연 이 빌라 매물이 10, 15 부동산 대책하고 상관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어차피 6억 이하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 15 대책 이후에 6, 9 대책 이후에 부동산 그 동네 실거래가를 찾아보니까요. 40몇 개씩 있어요. 한 달에. 12월 달에도 40몇 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11월 달에도 40몇 건의 거래가 있어요. 심지어 1월 달이잖아요. 지금 아직 한 달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거래건이 뜹니다. 빌라가요. 그러면 낙찰 받아도 되잖아요. 상관없죠? 정부의 어떤 심한 규제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8천만 원짜리 허름한 옛날 빌라에 살던 분이 1,000만 원, 2천만 원 모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낙찰받은 이런 물건에 1억 2,500 주고 이 집을 사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전국에 단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이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부의 이런 규제 내용 뭐 이런 것들 뭐 나온 게 있는데 그냥 나랑 상관없는 거구나. 이런 거에 내가 뭐 그냥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오늘 입찰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이 물건을 저희가 원래 화요일 날 입찰 들어갔는데 화요일 날 3개나 들어갔는데 사실 3개나 폐차를 했어요. 좀 부끄럽긴 한데 3개나 폐차를 했습니다. 속 쓰린 마음을 안고 저희가 이제 어저께 또 물건을 찾았는데 어저께 물건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조사 갔어요. 현장까지 가가지고 어제 조사하고 오늘 낙찰 받았어요. 이게 입찰 날짜가 오늘이더라고. 그래서 어제 바로 현장 가서 조사하고 오늘 낙찰 받고 그냥 바로 부동산 가서 이거 9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이거 얼마에 팔아줄 수 있냐 얘기했더니 오 싸게 잘 받았네요 그러더라고요. 잘했죠 여러분. 잘했죠. 9천이면 싸게 받았네요. 왜냐면 금매로 뭐 1억 4천도 가능은 한데 너무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1억 3,500도 좀 그런 것 같고 금매 만약에 1억 2,500이면은 뭐 금매 가능하다.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 얘기고 지금 당장 나는 이 유튜브 보면은 그래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저 유튜브 보면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만 잡초처럼 정말 이게 잡초가 아니라 이거 흔들리는 이거 갈대처럼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자금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라 라고 오늘 이런 결론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포용금융 확대가 정책 서민자금 뭐 강화하고 뭐 관계부처 TF 등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뭐 내용 나오고요. 전세제도 보완하고 공적 주택 확충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뭐 맨날 나오던 얘기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 1월 말에 발표하겠다. 그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토지 완화는 검토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과 관련해서 1월 말에 어떤 게 나오는지 그때 제가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과연 이게 1, 2년 만에 진짜로 찍어낼 수 있는 전략이어야 될 텐데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 같다. 그 이야기인즉슨 수도권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우선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고요. 주택 공급은 비아파트, 공공임대, 리츠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다주택자는 인구 감소 소도시에 투자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이미 주택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인데 인구 감소가 되는 소도시에 있는 투자를 할까요? 인구 감소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그 동네에 집을 살 사람이 자꾸 감소가 되는데 그죠? 감소가 되는 투자면은 더 깎아줘야지 팔릴 수 있는 시장이 올 텐데 물론 그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대구도 오랫동안 미분양이 있고 힘들지만 대구로 들어가 보면 중심지에 있는 것들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가격이 방어가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입지는요. 수성구나 이런 데는. 근데 이 외곽 변두리가 미분양이고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런 주요 입지는 괜찮아. 근데 주요 입지는 미분양이 아니에요. 미분양이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토어제 플러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플러스 증여 증가 이런 요인들로 통해서 매물은 급감할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5월 9일까지 그 이전에 안 팔면 이제 중과세 배제 이거 없어요. 이제 중과한답니다. 그 연장 안 한대요 이제. 그럼 이제 중과가 될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5월 9일까지는 매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수도권에. 5월 9일까지는. 근데 5월 9일까지 못 팔면 주인들이 이제 안 팔아요. 왜요?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20년, 30년 동안 장악한다면 5월 9일 안에 무조건 팝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 알죠? 민주당 바람이 한번 불었다가 또 국민의힘 바람이 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회귀하게 돼 있는 걸 누구나 우리는 그동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5월 9일이 지나고 나면 매물이 안 내놔요 이제. 안 내놔.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데도 오른다니까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상황이 올 거예요. 제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1월 말에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 진짜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파격적이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더 오를 거라서 그러면 중과 배제해주는 것을 유예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찬성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현명하게 정부에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는 올해는 이렇게 흘러갈 가망성이 좀 있구나 라는 것을 미리 우리 베프옥션 식구들은, 베프TV 식구들은 이해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이 거시적이면서 우리 국가적인 어떤 그림을 제가 얘기한 거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투자금이 5천만 원 1억 있는데 이거 지금 나랑 안 중요해. 상관없어 지금 이 얘기. 에? 이거 나랑 전혀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자금으로 거기에 걸맞는 물건을 오늘 조사해서 내일 저처럼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널렸습니까? 제가요 저번 주도 입찰 2개 들어갔고요. 이번 주는 그러면 3개, 4개, 4개 들어갔네. 그 전주도 하나 들어갔고 지금 매주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매주 들어가요, 저요. 우리 전문가분하고 매주 들어가고 있어. 보니까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는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저희 그 프리미엄 서비스 이제 오픈한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요. 추천 물건 우리 이제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아마 9,900원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저 요거를 꾸준히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물건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이게 그냥 유튜브에서 띡 올리는 요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올려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 서비스 신청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 하게 되면 한 달 또 우리 옥션 사이트 한 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저하고 또 상담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제공해 드리고 다양한 혜택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베프옥션 식구가 아직 아니신 분들은 요거를 요번 기회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에도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 목요 야경과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날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